손주 유치원 선생님이요? 알고 보니 제 남편의 숨겨둔 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무너졌고 이 가족은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당한 건 내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말순입니다. 올해 78이죠. 아침마다 손주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벌써 3년째 하고 있는 일이에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맡게 됐죠. 처음엔 힘들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주 녀석이 제 손을 꼭 잡고 깡충깡충 뛰는 모습을 보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어요. 서준이를 유치원 정문까지 데려다 주고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죠. 정민경 선생님이었습니다. 40살쯤 돼 보이는 분이었어요. 서준이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말하자 민경 선생님은 늘 그렇듯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서준이 정말 착하고 잘해요. 참 예의 바른 분이었죠. 말투도 부드럽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도 정성스러웠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민경 선생님이 저를 볼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건데 왠지 시선이 조금 더 오래 머무르는 것 같았죠.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나이 들면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진다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겼습니다. 서준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나면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 박기철은 80살인데도 아직 정정하셔서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다녀오셨죠. 그리고 점심때쯤 돌아와서 같이 밥을 먹고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평범한 노부부의 하루였어요.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싸우기도 많이 했죠. 하지만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게 세월이란 거겠죠. 오후가 되면 저는 다시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서준이를 데리러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는 시간이었죠. 서준이가 제 모습을 보고는 환하게 웃으며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서준이. 오늘 재미있었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손주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좋았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민경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선생님은 복도 저편에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인사를 하려는 순간 민경 선생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슬픔 같기도 하고 원망 같기도 한 눈빛이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저는 멈칫했죠.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돌아보려 했는데 민경 선생님은 이미 교실 안으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눈빛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실수로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있나?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민경 선생님에게 늘 예의 바르게 대했고 문제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기려고 했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죠. 안경을 쓰고 진지하게 기사를 읽는 모습이 여전히 꼿꼿해 보였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제가 물으니까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아무거나.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 50년을 같이 살았어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몇 가지.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평범한 반찬들이었죠. 서준이는 자기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땐 몰랐죠. 곧 모든 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저는 자꾸 민경 선생님 생각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여보, 서준이 담임 선생님 있잖아요. 응, 정민경 선생님? 남편이 대답했을 때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담임 선생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남편은 평소에 이런 걸 잘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몇 번을 말해도 잘 기억 못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민경 선생님 이름은 바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이름을 알아요? 당신이 말했잖아. 나도 한두 번 유치원에 같이 간 적 있고. 남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어요. 맞는 말이었죠. 그래도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밥을 먹었어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민경 선생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선생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던 것도요. 별것 아닌 일인데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이어졌어요.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민경 선생님께 인사하고 오후에 다시 데리러 갔죠. 그런데 이번엔 민경 선생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요청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서준이 이야기 좀 하려고요. 민경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우리는 유치원 상담실로 갔습니다. 조용한 방이었죠. 민경 선생님은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요. 다행이네요. 할머니께서 손주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민경 선생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민경 선생님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를 혹시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요, 왜요?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를 볼 때마다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민경 선생님은 애써 웃으며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알고 있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민경 선생님이 저를 아는 것 같다는 느낌. 하지만 저는 정말로 그분을 처음 봤거든요. 혹시 예전에 어디서 스쳐 지나갔나? 동네 어디선가 마주친 적이 있나?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민경 선생님이 저를 아는 것 같던데. 남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처음 보는 사람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저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착각이겠지. 당신도 나이 들면서 착각이 많아졌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요즘 건망증도 심해지고 착각도 가끔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며칠 후 유치원에서 가족 참여 행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같이 와서 아이들이랑 놀이를 하는 날이었죠. 저도 서준이를 위해 참석했어요. 행사장은 시끌벅적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에 어른들 이야기 소리가 섞여서 활기찼죠. 저는 서준이 옆에 앉아서 같이 색종이를 접고 있었어요. 손주 녀석이 열심히 학을 접는 모습이 귀여워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민경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행사 진행을 시작했죠. 아이들에게 상을 주고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요. 그런데 민경 선생님의 시선이 자꾸 저한테 왔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서도 잠깐씩 저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불편해졌어요. 왜 자꾸 저를 보는 걸까?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민경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나오더니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민경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슬픔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으니까 민경 선생님은 황급히 표정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오늘 행사 준비하느라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선생님, 혹시 저한테 할 말이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경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서둘러 교무실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민경 선생님과 저는 무슨 관계일까? 왜 저 사람은 저를 보면 저런 눈빛을 할까? 그날 밤 남편은 일찍 잠들었어요. 코를 골며 푹 자고 계셨죠. 저는 잠이 안 와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 방을 한번 정리해 볼까? 남편은 자기 방에 오래된 물건들을 많이 쌓아뒀거든요. 젊은 시절 사진이랑 일기장, 편지 같은 것들이요. 저는 그동안 그 방을 잘 안 들어갔어요.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책장 위에 먼지 쌓인 상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남편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군대 시절 사진, 회사 동료들과 찍은 사진, 여행 갔을 때 사진들이요. 저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이 멈췄어요.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편이 한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죠. 친밀해 보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얼굴이 민경 선생님이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젊은 시절의 민경 선생님이었어요. 얼굴 생김새가 똑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남편이랑 민경 선생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거지? 아니, 민경 선생님은 40살인데 이 사진은 최소 30년은 된 것 같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민경 선생님의 어머니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다른 사진들도 뒤적였어요. 그 여자가 나온 사진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남편이랑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 바닷가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요. 이건 단순한 지인 사이가 아니었어요. 연인 사이였습니다. 저는 앉은 자리에서 한참을 그 사진들을 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죠.
결국 저는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 서랍 깊숙이 숨겨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아침을 먹었어요. 잘 잤어?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숨긴 게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도 저는 계속 그 사진 생각을 했습니다. 민경 선생님을 봤을 때 저는 최대한 평온한 척 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경 선생님도 평소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 사람은 대체 누구지? 남편이랑 무슨 관계였던 거지?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남편 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이번엔 책장 맨 아래칸에 있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젊은 시절 쓴 일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페이지에 남편의 필체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오늘 민경이를 만났다.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아름답다. 민경이와 바닷가에 갔다. 행복한 하루였다. 민경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다. 저는 일기를 읽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것도 저랑 결혼한 후에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경이가 임신했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얼어붙었어요. 임신이라니. 말순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민경이를 버릴 수 없다. 민경이가 아이를 낳았다. 딸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볼 수 없었다. 민경이가 떠났다. 아이는 그녀가 데리고 갔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거든요. 남편한테 숨겨진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바로 민경 선생님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뛰는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 울렸죠. 남편한테 딸이 있다니.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몇 번을 읽어도 내용은 똑같았어요. 남편은 민경이라는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가 임신했고 딸을 낳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더 넘겨봤어요. 민경이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다. 아이가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순이에게 들키면 안 된다. 이건 내가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다. 제 이름이 나오는 부분을 읽으니까 더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도 계속 그 여자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딸을 그리워했죠. 일기는 몇 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벌써 5살이 됐다고 한다. 누군가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10살이 됐다.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한다. 20살이 됐다. 대학에 들어갔다고 한다. 남편은 몰래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봤던 거예요.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거든요. 50년을 같이 산 남편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바보처럼요. 그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리러 가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며느리가 급하게 퇴근해서 데리러 갔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산책하기 딱 좋았어. 저는 남편을 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저는 이 사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보, 밥 먹어요. 저는 최대한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남편한테 따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경 선생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나온 민경이라는 여자의 이름이요. 만약 민경 선생님이 정말 남편의 딸이라면 왜 우리 손주의 담임이 됐을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걸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조용히 방을 나와서 다시 남편 방으로 갔어요. 이번엔 더 꼼꼼히 찾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 싶어서요. 책장 뒤에 숨겨진 봉투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편지였습니다. 민경이라는 여자가 남편한테 보낸 편지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기철 씨, 전 이제 더 이상 당신을 기다릴 수 없어요. 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우리 딸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겠죠. 미안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딸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박혔거든요. 남편한테 딸이 있다는 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어요. 몇 통 더 있었죠. 딸이 이제 5살이 됐어요. 당신을 닮아서 똑똑해요.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빠가 없다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딸이 이제 선생님이 됐어요. 유치원 교사가 됐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민경 선생님이 바로 그 딸이라는 걸요. 저는 모든 편지를 챙겨서 제 방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직 남편한테 따질 준비가 안 됐거든요. 더 많은 걸 알아야 했어요. 그날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저는 민경 선생님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제 보니까 남편을 닮은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눈매랑 코 모양이 비슷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경 선생님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평온한 척 대답했어요. 네, 선생님. 서준이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들었죠. 당신이 내 남편의 딸이군요. 그래서 우리 손주의 담임이 된 거죠. 우연이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한테 따져야 하나? 민경 선생님한테 가서 진실을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 50년 동안 쌓아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혼자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도 아들한테도 말할 수 없었죠. 이건 제가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범하게 지냈어요. 아침에 산책 가고 점심 먹고 신문 보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지? 50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았으면서요. 유치원에서 민경 선생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늙은 아버지를 보러 온 건지도 모르죠. 손주의 담임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민경 선생님이 정말 일부러 우리 손주의 담임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우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오후 서준이를 데리러 간 김해 민경 선생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민경 선생님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유치원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죠.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민경 선생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경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편이랑 젊은 민경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이 사진 속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민경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진을 본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입술을 꽉 깨물었죠.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경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나왔어요. 내 남편 방에서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당신 어머니죠? 민경 선생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어머니예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 남편의 딸이군요. 민경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민경 선생님은 정말 남편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서 울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화가 났고 슬펐고 동시에 민경 선생님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도 피해자니까요.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경 선생님은 계속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민경 선생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어떻게 우리 손주의 담임이 된 거예요? 제가 물으니까 민경 선생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연이었어요. 정말로요. 저는 이 동네에 배정받았을 뿐이에요. 우연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유치원에 처음 왔을 때 서준이의 할머니가 할머니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민경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이 서류에서 할아버지 이름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박기철이라는 이름을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정말 우연이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알고 온 걸까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제 아버지가 박기철이라는 분이라는 걸요. 민경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었죠. 그럼 이제 만나러 온 거예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민경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평범하게요. 아버지를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게 겹쳐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민경 선생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작년에요. 암으로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임종하실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를 한 번만 봐라.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전해달라고요. 민경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네에 왔어요. 아버지가 사는 곳을요. 하지만 찾아갈 용기는 없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었구나.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 인생을 망친 것 같아요. 민경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쓴웃음이 나왔어요. 당신이 망친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망친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잘못한 건 남편이었어요. 민경 선생님도, 민경 선생님의 어머니도, 저도 모두 피해자였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으니까 민경 선생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원하신다면 유치원을 그만두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준이가 당신을 좋아해요. 그만두지 마세요. 민경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할머니, 제가 여기 있으면 할머니가 힘드실 텐데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평생을요. 민경 선생님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각자의 아픔을 삼키면서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오늘 늦었네. 남편이 평범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어요. 5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죠.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뭔데? 이거 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서 남편 앞에 놓았어요. 젊은 남편이랑 민경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당신 방에서 나왔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사진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말순아, 이건 이 여자가 누군지 당신 입으로 말해봐요. 저는 똑바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했죠. 미안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죠. 50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계속 사과했지만 저는 그 사과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 있어요? 제가 물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경이야. 옛날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돌아가셨어. 작년에. 저는 이미 민경 선생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 입으로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그 사람 사이에 아이가 있죠? 제가 다시 물었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일기장 읽었어요. 편지도 다 봤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그래, 딸이 있어. 내 딸이야. 남편이 인정했습니다. 그 딸이 지금 우리 손주 서준이의 담임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정민경 선생님이요. 그 사람이 당신 딸이에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민경이가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우리 손주의 담임일 줄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딸이 선생님이 됐다는 걸. 가끔 소식을 들었어. 누군가를 통해서. 하지만 만난 적은 없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순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남편을 보면서 온갖 감정이 들었어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물으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따로 잔 거예요.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가정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하나?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며느리한테도요.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서준이도 상처받을 거고요. 저는 갈등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민경 선생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 저 사람이 남편의 딸이라는 걸 아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죠. 어느 날 민경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께 제 이야기 하셨어요? 네, 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민경 선생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놀라셨죠? 당신이 서준이 담임인 줄 몰랐대요. 그렇군요. 민경 선생님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버지예요. 이제 와서 알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민경 선생님이 불쌍했어요. 이 사람도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난 것뿐인데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만나고 싶으세요? 아버지를요. 제가 물으니까 민경 선생님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어머니가 용서해달라고 전하라고 했잖아요. 민경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평생을 기다렸지만 막상 아버지를 만나려니 두려운 거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준비되면 말씀하세요. 제가 말하자 민경 선생님은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민경 선생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 임종 때 당신한테 용서를 구하라고 했대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경이가 그랬구나.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겠죠. 사랑했던 여자와 딸을 버리고 저랑 살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남편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남편이랑 저는 최소한의 대화만 했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아들한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산책도 안 나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걱정되면서도 화가 났어요. 지금 고통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50년 동안 거짓말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불렀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 다시 크게 불렀더니 남편이 돌아봤어요. 왜?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뭘? 당신이 숨긴 거 다 말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알고 싶은데? 전부요.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왜 바람을 폈는지, 아이가 생긴 걸 알았을 때 왜 책임지지 않았는지요. 제가 쏟아내자 남편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말수나 그건 말해요. 당신 입으로 직접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민경이를 만난 건 30년 전이야. 내가 회사 다닐 때였어.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사 동료였어.
같은 부서에서 일했지. 그래서 점점 가까워졌어. 이야기도 잘 통하고 마음도 잘 맞았지. 남편은 과거를 떠올리듯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가 사랑하게 됐어.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랑 결혼하고 나서요? 그래. 미안해. 남편의 사과는 공허했어요. 왜요? 왜 나한테 만족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이 많았어. 두 사람을 다 원했으니까.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다 원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 남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민경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정말 놀랐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 그래서 버린 거죠?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니야, 버린 게 아니야. 남편이 항변했습니다. 나는 민경이를 돕고 싶었어. 아이도 책임지고 싶었어. 그럼 왜 안 했어요? 할 수 없었어. 당신이랑 아들이 있었잖아. 남편은 목이 메었습니다. 민경이한테 가면 당신이랑 아들을 버리는 거였어. 그럴 수 없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민경 씨랑 그 아이를 버린 거죠. 미안해. 남편은 또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민경 씨가 떠날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물으니까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떠났어. 아이를 데리고. 그 후로는요? 가끔 소식을 들었어. 지인을 통해서 민경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걸. 남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가 크는 걸 지켜보고 싶었어. 하지만 갈 수 없었지. 왜요? 무슨 얼굴로 가? 나는 아이 아버지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남편은 자책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고통받았구나. 평생을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저도 고통받았고 민경 씨도 민경 선생님도 모두 고통받았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경 씨를 버리고 나를 선택한 건 당신이에요. 그러면 책임져야죠. 알아. 나도 알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민경 선생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 임종 때 유언을 남겼대요.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경이가 용서를 구하라고 했다고? 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 남편은 목이 메었어요. 나는 민경이를 버린 인간이야. 딸도 버렸고, 저는 남편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50년 동안 숨겨왔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거였죠. 만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경 선생님을 만나요. 그리고 사과하세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 그래야 해. 며칠 후 민경 선생님한테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민경 선생님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네, 준비되셨으면 만나세요. 민경 선생님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만나겠어요. 만남은 조용한 공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저도 함께 갔어요. 이 자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민경 선생님이 나타났을 때 남편은 벌떡 일어났어요. 민경아.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경 선생님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버지. 그 한마디에 남편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민경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내가 못난 아버지야. 너를 버렸어. 용서해줘. 민경 선생님도 울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없이 살았어요. 힘들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남편은 계속 사과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게 필요한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시간이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이랑 민경 선생님은 가끔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남편이 뒤늦게나마 아버지 역할을 하려는 모습이 한편으론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화가 났죠. 왜 진작 그러지 않았나? 왜 평생을 숨기고 살았나? 어느 날 민경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집 근처 카페로 갔어요. 민경 선생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요. 괜찮아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죄송해요. 민경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망친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망친 거죠. 그래도요. 민경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할머니는 행복했을 텐데요. 저는 한참을 민경 선생님을 봤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태어난 것뿐이에요. 감사합니다. 민경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남편은 용서받고 민경 선생님도 아버지를 만났고 모든 게 해결된 걸까? 아니었어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박기철 씨 집에 숨겨진 딸이 있대. 손주 담임이 시어머니 남편의 딸이래. 오말순 씨 불쌍하시다. 평생 몰랐을 텐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저는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알고 있었어요. 유치원 학부모 중 한 명이었을 거예요. 어디선가 듣고 퍼뜨린 거죠. 남편은 소문을 듣고 창피해했습니다. 이걸 어떡하나.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 하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커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죠. 말순 씨, 괜찮으세요? 힘드시죠? 사람들의 위로가 오히려 상처가 됐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해야 했거든요. 어느 날 민경 선생님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유치원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무슨 민원이요? 제가 서준이 담임으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에요.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민경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할머니, 제가 유치원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버티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당신이 그만둬야 해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하지만 서준이가 피해를 볼까 봐요. 민경 선생님은 걱정했습니다. 서준이는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민경 선생님을 다른 반으로 옮기는 걸 검토했고 학부모들은 계속 항의했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민경 선생님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잘못한 건 남편인데요. 어느 날 저는 민경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유치원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선생님, 물어볼 게 있어요. 제가 말하자 민경 선생님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왜 우리 가족에게 온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민경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조금 다른 마음이 생겼어요. 다른 마음이요? 네. 민경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때문에요. 그리고 저도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죠. 민경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빼앗은 걸 되찾으러 왔어요. 민경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재산, 그리고 이름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 아버지는 제 아버지예요. 저도 아버지의 딸이에요. 민경 선생님은 똑바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평생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상속도 받을 수 없었고요. 저는 민경 선생님의 눈빛에서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제 권리를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경 선생님은 단순히 아버지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하러 온 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민경 선생님이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거예요. 당신 딸이니까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민경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당신은 민경 선생님을 몰라요.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 없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대로 일이 터졌어요. 민경 선생님이 변호사를 통해 상속 분쟁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법적으로 자신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남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경이가 왜 이러는 거야? 당신 딸이니까요.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몇 달 전부터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 명의를 정리했죠.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집이랑 예금을 모두 사회복지재단 기부 예정으로 변경했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처리했습니다. 민경 선생님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저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어요. 모든 재산은 이미 기부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민경 선생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이게 무슨... 당신한테 줄 재산은 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든 피든 다 부질없어요.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게 승리예요. 민경 선생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정리하는 거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건 사랑도 가족도 아니었어요. 돈이었죠. 민경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이제 놓아줘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민경 선생님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저희 쪽에는 제 변호사가 있었죠.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상속인의 딸로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민경 선생님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 박기철의 친딸이며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 쪽을 봤습니다. 피고 측은 어떻게 주장하십니까? 제 변호사가 일어나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산은 이미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법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참 후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재산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처리된 사항이군요. 민경 선생님의 변호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이건 명백히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재산 소유자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원고가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 해도 이미 적법하게 처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경 선생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법정을 나올 때 민경 선생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민경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온 거잖아요. 저는 민경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처음엔 정말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화가 났어요. 민경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신 걸 봤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편하게 사셨잖아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했죠? 제가 물으니까 민경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소송은 진행했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경 선생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민경 선생님을 봤어요. 이 사람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되려고 했죠. 선생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이 인생을 해결해 주진 않아요. 저도 평생 그걸 배웠어요. 민경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우리가 이겼어요. 재산은 기부되고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민경이한테 미안하구나. 미안할 필요 없어요. 이게 최선이었어요. 저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죠. 며칠 후 민경 선생님이 유치원을 그만뒀습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했어요. 서준이는 선생님이 떠난다는 소식에 많이 슬퍼했죠. 할머니, 선생님 왜 가요? 선생님도 사정이 있나 봐, 서준아. 저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민경 선생님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침울해졌어요. 민경이를 한번 만나봐야겠어. 왜요? 딸이잖아.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은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건 남편이 결정할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민경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저는 몰라요. 남편이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다만 돌아왔을 때 남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민경이가 이해해줬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소문도 점점 잠잠해졌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화제거리를 찾아갔죠.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하고 남편이랑 저녁 먹고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남편을 보는 제 시선이 변했거든요. 더 이상 50년을 같이 산 동반자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으로 보였죠.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말순아, 미안해. 뭐가요? 평생 거짓말하고 산 것, 당신한테 상처 준 것. 남편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남편을 봤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소용없어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나도 나를 용서 못하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도 이미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이혼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나?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남편의 거짓말도 민경 선생님도 모든 것을 놓아줄 거예요. 그게 저를 위한 길이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저는 여전히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일상을 살아갔죠.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건강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하지만 남편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없었죠. 죄책감이 남편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매일 밤 남편은 잠을 설쳤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민경아, 미안해. 잠꼬대로 민경 선생님 이름을 부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구나.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쓰러졌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죠. 여보, 여보. 저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졸중입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급히 달려왔고 며느리도 왔죠.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시겠죠?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모르겠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시더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남편은 의식이 없었어요. 각종 기계에 연결돼서 숨만 쉬고 있었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제가 말했지만 남편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죠. 의사는 희망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었거든요. 화가 나고 미웠지만 그래도 제 남편이었죠. 어느 날 저는 민경 선생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위독해요. 전화기 너머로 민경 선생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제가 가봐도 될까요? 오세요. 아버지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민경 선생님은 그날 오후에 병원에 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저를 만났을 때 민경 선생님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중환자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민경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민경 선생님이 남편 침대 옆에 서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민경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 남편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의식이 없었는데 민경 선생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걸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남편이 사랑했던 건 민경 선생님의 어머니였구나. 그리고 그 딸이었구나.
민경 선생님은 한참을 남편 옆에 있었어요. 나올 때는 눈물범벅이었죠. 할머니,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민경 선생님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온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며칠 후 남편이 잠깐 깨어났어요. 의식이 돌아온 거였죠.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힘없이 누워서 저를 봤습니다. 말순아. 목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네, 여보. 정신 차렸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남편은 또 사과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경이. 남편이 민경 선생님 이름을 불렀어요. 민경 선생님 부를까요? 제가 물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경 선생님을 불렀어요. 민경 선생님은 남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민경아. 남편은 민경 선생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너를 버려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민경 선생님도 울었습니다. 너도 내 딸이야. 사랑하는 딸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민경 선생님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남편은 민경 선생님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주 작은 미소였죠. 그리고 그게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민경 선생님의 손을 잡은 채로 눈을 감았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길게 이어지더니 멈췄습니다. 아버지, 민경 선생님은 소리쳤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지만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과 친지들만 모였죠. 민경 선생님도 왔어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민경 선생님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이 그 딸이래. 불쌍하게 됐네. 저는 그 수군거림을 듣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 민경 선생님이 저한테 왔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경 선생님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 인생이 망가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선택이 만든 결과예요. 민경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어요. 저는 민경 선생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자유로워지세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요. 민경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민경 선생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유치원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민경 선생님이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비록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 사람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집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낯설었죠.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어요. 손주 서준이를 위해서라도요. 어느 날 오후 서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오는 길에 공원에 들렀습니다. 서준이는 그네를 타며 즐거워했어요. 할머니, 나 높이 밀어줘. 알았어, 우리 서준이. 저는 서준이를 밀어주며 웃었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벤치에 앉아서 쉬었어요. 서준이가 제 옆에 앉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늘나라요? 왜요?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그래.
저는 서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단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서준이는 한참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계세요? 그래, 하늘에서 우리 서준이 보고 계실 거야. 저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서준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왜 사람들은 아프고 떠나요? 서준이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얘야, 사람은 다 언젠가 떠나게 돼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까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해. 서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서준이 사랑한다. 저는 서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준이에게 말했어요. 서준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서준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제가 부르자 서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뭐예요, 할머니? 얘야, 세상엔 피보다 무서운 게 있다. 서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가 무서워요? 바로 진심 없는 사랑이야. 저는 서준이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준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죠. 아직 어린아이니까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저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땐 진심을 다해야 해. 거짓말하면 안 돼. 네, 할머니. 서준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진실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남편처럼 거짓말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잔 거예요. 꿈에서 젊은 시절의 남편을 봤습니다. 결혼하기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었죠.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말순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젊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울었어요. 거짓말쟁이. 하지만 남편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저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 사진 보면 슬프실 텐데. 괜찮아. 이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옷이랑 신발, 안경, 시계들이요. 정리하다가 남편의 일기장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평생 당신을 속였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용서해줘.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여보, 당신도 힘들었겠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우리 모두 자유로워졌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 달 후 저는 사회복지재단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부한 재산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오말순 할머니의 기부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담당자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재산을 가족끼리 싸우는 데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민경 선생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께
저는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과거를 놓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죄송했어요. 건강하세요. 민경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경 선생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저는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서로에게요.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는 날, 저는 서준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 눈이다. 서준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눈사람 만들어요. 그래, 만들자. 우리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크고 둥근 눈사람이었죠. 서준이가 눈사람에게 얼굴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아버지예요.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할아버지 닮았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시죠? 그럼 보고 계실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추워요. 그래, 집에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보니 눈사람이 서 있었어요. 외롭지만 평화로워 보였죠. 집에 도착해서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었습니다. 서준이는 코코아를 마시며 행복해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저는 서준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복잡하구나. 사랑도 미움도 용서도 모두 복잡하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하나예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그걸 하지 못했죠. 거짓말하며 살았으니까요. 저는 그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수 있어요. 남편도 민경 선생님도 모든 아픔도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세상이 하얗게 덮여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당신을 용서할게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의 대답인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한 다발 가져갔어요. 여보, 잘 지내요? 저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서준이도 잘 크고 있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저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잘못됐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게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정말로 놓아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손주를 돌보고 아들 가족과 함께 지내고 평범하게 살면 되겠죠.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다리면서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서준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다 와요? 응, 할아버지 뵈러 갔다 왔어. 할아버지 잘 계셨어요? 서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잘 계셨어. 저는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는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서준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할머니, 맛있는 냄새다.
서준이는 신나했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행복이구나. 밥을 먹으면서 서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될 거예요. 할머니처럼? 네, 착하고 강한 사람이요. 서준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마워, 서준아. 할머니, 왜요? 그냥, 우리 서준이가 기특해서. 저는 서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죠. 오늘 남편의 묘소에 다녀왔다. 이제 진짜로 놓아줄 수 있을 것 같다. 5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비록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손주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카메라가 저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보는 늙은 여자의 모습이요. 50년의 거짓말을 견뎌낸 여자.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은 여자. 끝까지 인간다움을 잃지 않은 여자. 그게 저였습니다. 오말순, 78배 평범한 할머니. 하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피아노 선율이 흐릅니다. 조용하고 슬프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선율이요.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저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요. 내일도 해는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살아갈 거예요. 진심으로요. 이제는요.